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지원 원격훈련 제도 변천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인터넷 활용 증가로 이러닝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러닝은 시공간 제약이 낮아 훈련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비용 효율성이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집니다. 이에 정부 지원 직업 훈련에서도 1999년 원격 훈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통 법정 훈련 과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정부실 훈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한 단편적 정책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제도 형성 초기에 설정된 정부 지원, 외부 심사, 민간 공급 중심의 경로가 20여 년간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경로 의존성의 결과로 진단합니다. 즉, 제도의 기본 골격이 부분적인 수정만을 거치면서 급변하는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핵심 동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 목적은 구조, 제도, 행위자 통합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 원격 훈련 제도의 장기적인 변천 과정과 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 의존성의 작동 원리, 즉 정부 지원, 외부 심사, 민간 공급이라는 핵심 경로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둘째, 제도의 변화는 언제 어떤 계기로 발생을 했으며 외환위기, 팬데믹과 같은 구조적 충격이 어떻게 촉발 기제로 작용을 했는가. 셋째, 거시적 변화의 기회 속에서 정부,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 행위자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제도를 진화시켰는가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원격훈련 제도의 장기적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채택했습니다. 이 관점은 역사 맥락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현재 제도를 형성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합니다. 초기 이론은 외부 충격으로 경로 창조가 발생하면 이후 쉽게 변하지 않는 경로 의존을 강조했으나 이는 제도의 내부의 점진적이고 내생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로 진화 개념을 활용합니다. 경로 진화는 외부 충격 없이도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되어 제도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경로 진화는 제도를 복합제로 인식하며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격, 전환, 전치, 표류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유형을 활용하여 25년간의 원격 훈련 제도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 분석틀은 구조, 제도, 행위자 통합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첫째 구조는 외환위기, 코로나19, 디지털 전환과 같은 거시적 충격 및 환경 변화를 포함하며 이는 제도 변화의 촉발 기제로 작용합니다. 둘째 제도는 관련 법률, 평가제도 등 공식, 비공식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하는데 행위자의 선호와 행위를 구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는 정부,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전략적 참여자들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25년간의 원격훈련 제도 변천 과정의 작동 원리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기반의 통시적인 연구입니다. 분석 기간은 1999년 제도 도입 시점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을 하였으며 정책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간을 5시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관련 법령, 공식 백서, 연구 보고서, 심사 자료 등 정책 관련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문헌 분석 기반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 제도, 행위자 분석과 경로 진화 유형인 가격, 전환, 전치를 활용하여서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인 제도 도입 및 정착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구조 수준에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과 디지털화 가속화가 맞물리면서 제도 수준에서는 1999년 법적 기반 하에 원격 훈련이 새로운 훈련 방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 행위자 수준에서는 정부 주도, 민간 참여, 전문기관 위탁이라는 초기 공공 운영 구조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민간은 양적 팽창을 주도하였고, 전문기관은 콘텐츠 심사 기능을 위탁받아서 품질 관리, 실행자 역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거시적인 충격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도의 경로가 창조되었고, 정부 지원, 외부 심사, 민간 공급이라는 기본 경로의 초석이 마련된 시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기인 1차 개편 및 정착기입니다. 구조 수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이 악화되면서 적극적 노동신책 시장 정책 추진 압력이 있었고, 질 관리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제도 수준의 핵심 변화는 원격 훈련 시장의 품질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2009년 전문가 사전 심사가 의무화되었고, 2011년에는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심사기관이 일원화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실업자 대상 인터넷 원격 훈련 시범 사업이 도입되어 지원 대상이 근로자에서 실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행위자 수준에서는 정부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기조를 전환하여 핵심 규제자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사전심사 의무화와 심사기관 일원화라는 새로운 규칙을 덧붙이는 가격과 품질 중심으로 변환시킨 전환이 나타나면서 기존 운영 경로의 경로 의존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기인 2차 개편 및 정착기입니다. 구조 수준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 국정 기조가 훈련 패러다임을 NCS 기반의 산업 현장성 강화로 전환하도록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제도 수준에서 2014년 원격 훈련 심사 방식이 단순히 콘텐츠만 보는 심사에서 훈련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과정 심사로 전환이 되었고, 이때 NCS 기반 과정 심사 체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훈련기간 인증평가가 도입된 후 2017년부터는 훈련기간 인증평가와 가정심사가 연계되면서 품질 관리가 고도화되었습니다. 행위자 수준에서는 정부는 NCS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인증평가를 도입하며 시장 규칙을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기존 심사 체계 위에 NCS 연계와 기간 인증평가라는 새로운 규칙을 체계적으로 덧붙이는 가격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하고 경로 의존성을 강화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시기인 3차 개편 및 정착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구조 수준에서 AI 등 신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른 구조적 미스매치가 확대된 시기였으며, 한편에서는 법정 의무 교육 시장 팽창으로 인한 부정부실 훈련 문제가 심각한 시장 실패로 귀결된 시기였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원격 훈련의 위상을 주된 훈련 방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제도 수준은 이 상반된 압력에 대응하여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중 트랙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시장 실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통 법정훈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치가 발생을 하였고, 혁신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기존 경로의 일부 요소를 축출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덧붙인 복합적인 변천 국면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기인 유연 훈련 체계 확산 및 디지털 전환 대응기입니다. 구조 수준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신기술 기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과 함께 고령화 및 노동시차 재편 속에서 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했습니다. 제도 수준에서는 2021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훈련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KDT가 정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유연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업이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 사업과 중복 심사를 효율화하는 콘텐츠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행위자 수준에서 민간 혁신훈련기관과 에듀테크 기업이 훈련 생태계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으며, 정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거버넌스가 형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법적 기반을 확장하고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 유연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려는 경로 창조 재개의 단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도입기에는 경로 상조가 나타났고 1에서 3차 개편기에는 가격, 전환, 전치가 나타났으며 유연훈련 체계 확산기에는 경로 창조가 재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 시기에 걸쳐서 정부 지원, 외부 심사, 민간 공급의 기본 경로는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정교화되었을지언정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도 변화 시 경로 의존성의 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파괴보다는 가격과 전환에 기반한 점진적인 개선이 정책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 충격을 제도 혁신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같은 거시적 충격은 기존 훈련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의 창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와 자율 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 규제에서 성과 기반의 자율성 부여와 사후 관리로 이동시켜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의 실질적 구현이 시급합니다. 훈련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훈련 기관이 성과에 책임지는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구조, 제도, 행위자 통합 모형을 활용하여 25년간의 원격 훈련 제도 변화 과정을 단일 분석 틀로 통합 해석하고 경로 진화의 구체적인 유형을 실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 경직성의 내생적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집니다. 다만 공식 정책 자료 중심의 분석이었기에 현장의 비공식적인 마찰이나 미시적인 행위자 수준, 전략적 선택이라든지 인식 변화 이런 점들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 혁신 훈련기관 리더 및 훈련생 대상 신층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심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심사평가 행정자료를 노동시장 성과 데이터와 연계하여 규제 변화의 훈련 성과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